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을 때부터 이건 무조건 김건희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너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구체적인 특검이 들어가기 전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정치권 안에서의 의문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안에서의 의문 제기는 왜 여당이 니들, 국민의힘이 만들었던, 예전에 한나라당일 때 만들었던 정치 테러 방지법에 대한 적용을 이재명 대표 당시 테러 사건을 그거를 받지 않았느냐, 왜 축소시켰느냐, 그 의도가 뭐냐에서부터 이걸 털어가고 있습니다. 즉, 살해범의 어떤 위증 모의 같은 거는 지금 유튜브에서 나가고 있는 거라고 치면, 여기에 대한 은폐 정황과 축소 정황이 조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의문을 먼저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부산 가덕도 방문 중 김진성에게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지자로 위장한 가해자 김진성은 무려 9개월간 상당히 치밀하게 이 공격을 준비해 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김건희가 챙겨줘야 한다고 얘기했던 그 김상민 전 검사, 그 사람이 국정원장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있을 때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로 지정할 실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흉기는 18cm 길이의 전투용 흉기인데 그것도 양쪽을 날을 다 인위적으로 갈았어요. 그런데 이걸 왜 일반 커터칼로 표현을 해서 축소를 하느냐. 게다가 당일날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심지어 그 비싼 생수를 들이부어가면서 사건 현장을 인멸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우리 모두의 눈에 의해서 생중계로 저희가 그 현장을 봤죠. 자, 그래서 더더욱 의심할 수 있는 거는 그러한 그 경찰들의 물청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건 이미 조작 정황이라고 하는데 물청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혈흔이. 그쵸, 루미널 반응이 있죠. 나중에라도 거기에 있던 동선이라든지 CCTV라든지 배우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핏자국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조사나 과학 수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진상 조사를 촉구를 했고요. 허위 보고서 작성 경위와 배후에 대해서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테러대책위원회를 즉각 개최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정부 차원에서 은폐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고, 우리는 김진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다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송작가 TV가 쭉 해왔던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이 영등포구청에서 근무하는 태육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왜 나이 들어서 영등포구청에 특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채용에 대한 이력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젊은 나이에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무원이 아니면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경력직, 기술직이거나 아니면 군이라든지 다른 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일종의 이제 나중에 생활보장을 위해서 보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진짜 원래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는. 근데 이 사람 주변 사람에 대한 얘기, 과거 경력에 대한 얘기, 심지어 가족들에 대한 얘기,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언론으로든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게 없다라는 게 매우 이 사람의 이력 자체가 일단 미스터리인 겁니다. 둘째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임대료도 밀리고 뭐 주변에 장사도 못하고 이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작년 초부터 2024년
23년 초겠죠. 23년 초부터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갖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답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냈을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범행 직전에 갑자기 원룸 폐쇄를 할 만한 건물을 알아봐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의 뭔가의 보상을 받고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부인이랑 이혼하면서 가족관계를 정리한 정황이라든지, 흉기로 쓰였던 특수한 그 군대용 칼을 양면을 갈아가지고 더 치명적으로 갈았고, 꾸준하게 목 부위를 찔러대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이 사람은 일반 정치인이 아니라 테러에 특화된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출신 지역이 아산이잖아요. 근데 이 아산 지역이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제 주변에 신천지를 비롯한 사이비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드러난 의혹 중에 하나는 과거에 이쪽에서 최은순과 김충식이 방주 상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땅들을 사들여왔고, 이쪽 지역에 땅 투기꾼으로 국세청에 등록이 돼 있을 정도로 이 안에서 부동산 거래를 활발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이 김충식의 지금 부동산 사무실과 5분 거리도 안 떨어질 정도로 가까운 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산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폭넓게 땅을 알아보러 다녔다고 하면 이미 그때부터 김충식이나 최은순하고 이게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져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김충식의 수첩에서 부동산, 그러니까 아산에 있는 부동산과 손목사를 통해 갖고 7억을 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메모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들에 이 손목사, 그러니까 세계로교회 손목사가 등장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테러 전날 실어다 줬던,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숙소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는 사람이 세계로교회 교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다 보니, 더더욱 손목사, 세계로교회, 아산 부동산, 그리고 7억, 이 모든 것들이 일종의 테러를 위한 사전 정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 김충식 씨의 현 내연녀, 그러니까 옛날 내연녀는 이제 최은순이었는데, 최은순이 이제 그 오명이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갈라서고 현 따로 다른 내연녀를. 그분도 전 아니에요? 지금도 그분은 같이 안 지금 동거인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동거인인 그분 얘기니까 최은순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는 않겠죠.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이게 전부 다 김건희가 사주한 거다. 김건희가 그럴 만한 사람을 구하러 모집하고 다녔다. 그런 사람을 구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퍼즐 조각들이 마저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증빙이 대통령실 안에 있었던 HID 출신의 별동대였는데, 내란의 어떤 주범이기도 했었던 HID 전현직 출신의 별동대가 김태호 밑에서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지금 김진성을 섭외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치면 김진성이 과거에 진짜로 HID 군인으로 복무한 기록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건 사실상의 정치적인 테러 행위로 이거는 그냥 귀결될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김진성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말 안 하겠지, 당연히. 물론 김진성이 HID 요원이고 뭔가 정보과 관련한 보안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고문을 하더라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7억을 선수금으로 받았고 성공하면
연립주택 100채를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뒷감당을 생각해서라도 안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특검으로 만일에 확대가 되고 그에 대한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일단 이 사람의 이력은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력을 어떻게든 밝혀내고 주변이나 가족 관계, 과거에 있던 관계들을 연루해서 찾아낸다고 하면 또는 대통령실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고리가 나올 거다. 또는 김충식하고 소년부하고 연결고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 정도까지 얼개가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안개 속에 있는 그림이었는데 사실은 이게 한 70% 좀 맞춰진 직소 퍼즐 같아요. 그림이 거의 다 드러났어. 이제 남아있는 건 갖다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연결된 그림을. 그래서 이 사건 역시도 저들이 묻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이상한 국정원의 판단이나 또는 그 당시 총리실이나 언론이나 또는 병원, 당시 경찰의 행동들 자체를 모두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게 우연으로 일어나진 않았다는 거야. 현장 작업자의 실수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모든 발표와 축소와 증거인멸은 그 위에서 이걸 조직적으로 사주한 그 주범이 있을 것이고 그 주범이 아마도 안보실에 있었던 별동대가 이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게 결국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부 기관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표를 테러했다.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 결국은 뭐 김건희가 대통령실부터 해서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했으며 심지어 계엄이 실패하고 난 후에도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는 사주로 따져놓고 보다면 지가 금성이고 이재명 대표가 수와 목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이긴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든 주술적으로 해보려고 했으나 주술이 안 통해.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거든. 본인이 자기 생년월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분 묘소에도 지금 뭐 이상한 테러를 했었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써가지고 악주술을 써본 흔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업으로 김건희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뭐 사건에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앞장서서 밝히는 것보다는 당장에 있는 국정농단이라는 내란 먼저 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죄를 많이 지었는지 범죄 종합 백화점 중에 사실상 정치 테러의 살인 교사까지도 이제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정원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했다고 했으니까 국정원장한테 지금 다시 조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죠. 아마 조태영은 알고 있겠죠. 네. 조태영과 김상진은 알고 있겠죠. 지들이 판단해 봤는데 내 눈에는 이게 카타칼로 보였다니까 이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눈가리가 썩었네. 뽑아버려야지. 그런 눈대가리는 카타칼로 목을 한번 찔러주고 싶네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만간 우리 국민들한테 큰 충격을 줄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